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삶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 지혜다락방.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김미진입니다. 여러분들 행복의 반대말이 뭔지 아시나요? 일단 행복의 반대말 하면 왠지 너무 쉬운 거 아닌가 싶어서 이게 불행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네. 제가 개그맨이다 보니까 조금 더 꼬아보니까 답이 나왔어요. 뭐예요? 행복의 반대말은 박권이다. 박권? 네. 저요? 네. 왜? 안 행복하잖아요. 안 행복하시잖아요. 늘 불만 불평 많잖아요. 저도 행복의 반대말은 박권이죠. 우리 박권으로 갑니다. 박권으로 가겠습니다. 뭐야, 저는 이게. 행복하거든요. 네. 아, 지금 방금 나 불행해졌어요, 갑자기. 아이, 얘네 둘 때문에 지금 불행해졌습니다. 아니 행복의 반대말이 근데 이게 너무나 쉬운 대답이어서 네. 아마 이 미진 아나운서가 이런 질문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맞아요. 맞죠? 맞습니다. 행복의 반대말은 바로 비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흔히 불행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 말에 동의하시나요? 사실 저는 너무 공감돼서 저는 SNS를 다 끊었습니다. 어. 뭔가 열면 다른 개그맨들이 어디 놀러 가 있거나 어디 행사 가 있거나 그런 거 볼 때마다 뭐 괜찮겠지 한데도 마음이 계속 동요가 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SNS를 다 끊고 저는 사실 오로지 제 삶에만 충실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맞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도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런 분들은 오늘 강의가 참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강연은 동국대학교 명예교수 김성철 교수님 모시고 강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죠. 제목을 제가 운전자 관점으로 살아가자라고 그렇게 이제 달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답입니다. 답입니다. 여러분, 내가 객관화될 때 어떻게 해요? 내 모습, 얼굴 이렇게 비춰보는데 겨울에 비춰보면 객관적 내 모습인지 알지만은 이 가만히 보니까는 거울에 비치고 있을 때 실제 나는 어디 있어요? 거울 바깥에서 보고 있는 그놈이에요. 그 거울에 비친 거는 내 모습 아니에요. 그때 그 순간에 내 모습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때 나는 어디 있어요? 거울 바깥에서 보는 그놈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나는요 절대 객관화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가 비교하는 게 그 잘못인지에 대해서 또 우리의 삶의 실제 모습이 어떤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경우에는요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저절로 비교하지 않게 됩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성철입니다. 지금 명예교수 직함 갖고 있고요. 너무나 참 인기 있고 재미있고 흥겹게 이렇게 진행하시는 이 프로그램에 초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교수님, 저희가 그 앞에서 네. 행복의 그 반대말은 비교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예. 오늘 왠지 강연도 그런 내용일 것 같은데 네. 오늘 강연 주제가 혹시 있을까요? 제목을 제가 운전자 관점으로 살아가자라고 그렇게 이제 달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답입니다. 답입니다. 운전자 관점이라는 네, 게 운전자 어떤 관점. 건지 그러니까요. 굉장히 한문철 교수님보다는 못할 것 같은데 할 수 있겠어? 그건 잡을 수 있겠어요? 한문철 변호사? 블랙박스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 제가 그냥 뭐 비교하지 말자 할 경우에 그게 말은 참 좋은 말이지만은 실천하기 쉽지 않거든요. 네. 근데 왜 우리가 비교하는 게 그 잘못인지에 대해서 또 우리의 삶의 실제 모습이 어떤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경우에는요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저절로 비교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비교하지 않는 삶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흔히 이제 그 남과 비교할 때 어디서 비교하냐면은요 객관 세계에서 비교를 해요. 어려운 말입니다. 객관. 그 다음에 이제 내 혼자 어떤 생각을 할 때 이때 비교하지 않습니다. 내가 설탕 맛을 보든지 뭐 짠맛 어떤 짠 소금을 맛을 보든지 할 때 이때는 남과 비교가 아니기 때문에 짜다 달다 이런 느낌만 들 뿐이지 이게 뭐 더 짜다 더 달다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식의 나만 아는 세계를 주관이라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남과 함께하는 세계를 객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관과 객관이 쉽지 않은 말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이 자동차에 비유해 가지고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있는데 차의 모습이 지금 뭐 옆에서 보면은 보통 우리가 알듯이 이런 차의 모습이고요. 앞에서 보면은 뭐 이 헤드라이트가 마치 눈처럼 보입니다. 그다음 뭐 이 앞에 이제 이 바람 들어가는 그 통로는 입처럼 보이기도 하고 사람 얼굴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자동차인데
똑같이 내가 이제 갖고 있는 소유한 자동차인데 전혀 이 모습과 다른 모습이 또 하나가 또 있습니다. 뭘까요? 혹시 전혀 상상도 못했던 모습이 있습니다. 내 차의 모습 가운데. 자동차는 딱 두 가지 아닌가요? 전액 현금, 전액 할부. 그거는 이제 자동차 모습보다도 예. 이제 우리가 비용 지불한 방식이고요. 뭐 답을 빨리 질문이 살짝 좀 얘기하겠습니다.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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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려워요. 어려운데 우리가 항상 접하는데 미처 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네. 뭐냐 하면은 안에서 본 모습이에요. 내가 이제 그 운전대에 앉아갖고 핸들 잡고 있을 경우에 네. 똑같은 내 차인데 전혀 모습이 다릅니다. 그렇죠. 아까는 그 차 밖에 나와서 볼 때는 뭐 틀림없이 흔히 알고 있는 뭐 그림으로 차 그려봐 할 경우에는 전부 다 아마 어린아이들이 그런 모습을 그릴 겁니다. 바퀴 두 개 있고 창문이 있고 네. 그다음에 뭐 오자 모양으로 이렇게 그렇죠. 형상이 되어 있는 네. 근데 틀림없이 이 모습도 내 자동차인데 이건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동차에 비유한다면은요, 우리가 객관, 주관 얘기할 때 이 객관은 바깥에서 본 자동차의 모습이 객관적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안에서 핸들 잡고 바라본 이 모습은 주관적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여러분 뭐 농담 가운데 자동차는 그 이제 좋은 차 살 경우에 비싼 차 살 경우에 뭐 대형 차 살 경우에는 승차감도 좋지만은 하차감이 더 좋다 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차감 때문에 다른 거죠. 아마 그게 뭐 아마 뭐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너무나 식상한 농담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차 내릴 때 이제 남들의 눈총 이렇게 바라볼 때 부러워하는 모습 이것 때문에 이제 부담스럽지만은 이 큰 차 비싼 차를 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 객관적인 모습, 바깥에서 본 모습은 큰 차도 있고 작은 차도 있고 뭐 외제차도 있고 국산차도 있고 비싼 값이 비싼 고가의 차도 있고 값이 싼 차도 있는데 자동차 안에 들어갈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핸들 잡고 본 모습, 다시 말해 주관의 어떤 자동차의 모습일 경우에는 그 모습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비교 불가능한 세계예요. 그러니까 자동차 바깥에서 내 차를 볼 경우에는 큰 차 옆에 가면은 좀 열등감이 들고요. 작은 차 옆을 지나가면은 좀 우월감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비교가 가능한 것이 객관 세계입니다. 흔히 전문 용어로 객관 세계. 근데 주관 세계에서는요, 그러니까 자동차 안에 들어가면은요, 핸들을 비교하려도 핸들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백밀러 하나, 내비게이션 하나, 기어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할 일은 뭘까요? 오직 운전만 할 뿐이에요. 비교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목적지까지 사고 나지 않게 조심조심 몰고 가다가는 끝까지 무사하게 도달합니다. 또 가끔 뭐 바람 쐬기 위해서 창문 열어서 이렇게 머리카락 날리기도 하고 혼자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기도 하고요. 뭐 차 안에서는 사실은 이게 우리의 무의식의 세계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다가 혹시 차가 이렇게 충돌할 뻔하다가 이렇게 지나치잖아요. 그러면은 소리는 안 들리지만은 그 운전석 맞은편 차에서 그 사람의 입이 보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쌍시옷자 들어가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실제 평소에 남과 객관 세계에서는 전혀 하지 않을 행동을 갖다가 차 안에서 내가 혼자 있을 때는요,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자동차는 그런 안의 모습일 경우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 핸들 잡고 내가 차에 앉아 있을 경우에는 전혀 남이 들어올 수 없고 또 하나가 모든 것이 다 유일무이합니다. 핸들도 하나밖에 없고 그다음에 기아도 그렇고 백밀러 딱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는 자동차 안에 있을 때는요, 모든 체험이 절대적 체험이에요. 절대적. 그러니까 뭐 우월감도 없고 열등감도 없어요. 왜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내가 그 용도 이것만 쓸 뿐입니다. 네. 근데 자동차 밖에 나가서 이제 볼 경우에는요, 큰 차가 있고 작은 차가 있기 때문에 보이니까. 우월감, 열등감, 또 우월감도 잠시예요. 큰 차가 이제 지나갈 때는요, 다시 또 열등감으로 바뀝니다. 내 차보다도. 그래서 이게 비교의 세계고. 비교가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오늘 강의 제목을 운전자 관점으로 살아가자 할 경우에 이제 그렇게 잡은 이유가 뭐냐면은요, 지금 우리 사회가 너무나 비교가 극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에서 물론 행복한 분들도 많고 또 하나가 우리가 절대 빈곤에서는 참 벗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지 못해가지고서 뭐 굶어 죽고 이건 드뭅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 마음은 다 상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전혀 불행할 수가 없는 그런 그 어떤 물질적 풍요 속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우리가 쓸데없는 비교를 하고 살기 때문에 다시 말해 생각이 다 밖에 빠져나와가지고서 이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강의의 결론은요, 운전자 관점으로 살아가자가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왜 그렇게 될지에 대해서 한번 논증해 보겠습니다. 왜 그게 필요한지. 제가 이제 불교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십 년간 불교 공부하고 강의하다 보니까 그 초기불전이라고 해서 부처님이 가르치며 가장 가까운 경전이 있는데 여기에서 누구나 알고 있는 그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한 몇십 년 동안 놓치고 있다가 그러니까 한 불과 몇 년 전에 뭐 10여 년 전에 갑자기 떠오른 게 있어요. 야, 이게 보통 얘기 아니구나 하고서 그게 뭐냐면은요. 이 부처님께 이제 일반 제자들이 여쭐 때 혹은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세상 만사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실 때 세상 만사의 공통점에 대해 얘기하실 때 모든 건 무상하다, 다 변한다, 어떤 것도 실체가 없다, 이게 공통점인데 그때 이제 그런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세상 만사를 열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번 제가 또 묻겠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 전체를 갖다가 한번 간략하게 몇 단어로 한번 줄여서 설명해 보세요. 뭐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생명체가 산다 이래도 되고요. 네. 뭐 우주가 있고 그다음 지구가 있고 그 위에 대한민국이 있고 뭐 바다도 있고 나도 있고 너도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근데 이제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통 동아시아 그 어떤 전통 학문에서 천지인 삼재 들어보셨죠? 네. 그러니까 하늘과 땅과 사람 이 삼재인데 우리 그 컴퓨터든지 컴퓨터 말고 스마트폰 자판 같은 경우에도 아마 세계에서 가장 문자 입력이 간단한 그 언어가 한글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문자가. 그래서 이제 몸 입력할 때 천지인, 그렇죠? 그러니까 점이 하늘이고요, 동그랗기 때문에. 그다음에 인이 이제 세로선, 그다음에 지가 이제 이 가로선입니다. 그래서 세 개의 문자 가지고서 이 자판 가지고 몸을 다 입력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보다 더 이제 간편한 그런 문자는 없다까지 칭송합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이 동아시아 어떤 그 문명권에서도 세상 전체를 얘기할 때 그 천지인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시점은요, 그 아까 얘기했던 뭐 우주가 있고 지구가 있고 인간이 산다 이런 시점과 똑같이 객관적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본 겁니다. 세상에 뭐가 있냐 할 때 내가 또 머리에 떠올려 가지고서 이제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사람이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시점은요, 자동차가 어떤 거냐 물어볼 때 바깥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 보면은요, 세상 전체에 대해서 모든 게 다 무상하다, 실체가 없다, 무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때 열거하실 때 모든 걸 말씀하실 때 안이 비설신의 색성양 미초법 이렇게 얘기해요. 네. 전문 용어인데 12처 네. 그렇게 일합니다. 그러니까 안은 눈이고요. 네. 그러니까 눈, 귀, 코, 그다음에 혀, 몸뚱이, 의, 생각 6가지예요. 6가지 시각기관과 또 눈에는 시각대상, 색성향 미촉법 이렇게 일하세요. 그래서 눈은 시각대상, 색이고요. 그다음에 성, 소리는 이 귀는 성, 소리고요. 그다음에 안이 비, 코는 향, 냄새고요. 혀는 설, 미, 맛이고요. 시는 촉감, 촉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의, 생각 내용은 뭐 법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개념들 이렇게 얘기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12가지, 6가지 시각기관과 6가지 시각대상이 다 무상하다, 변한다, 항상 변한다, 잡을 게 없다, 하나도 잡을 게 없으니까 미리 놔버리라. 이게 불교의 핵심입니다. 어떤 것도 잡지 말고 그 다음에 다 실체가 없다, 내가 의지할 데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내가 추구하던 모든 것에 손을 놓을 때 그때 진정한 마음의 평화가 옵니다. 어쨌든 무상과 무아가 불교의 가르침의 핵심인데 무상과 무아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열거하는 방식이 아주 독특합니다. 일체에 대해서. 하늘과 땅과 인간, 천지인 삼재가 다 무상하다, 무아다 이렇게 얘기해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6가지 시각기관과 6가지 시각대상이 다 무상하다, 무아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게 참 이제 아주 희한한 독특한 그런 사고방식인데 그걸 제가 몰랐어요. 그러다가 수십 년 있다가 불교 공부하다가 이 시점이 보통 시점이 아니구나 하고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자동차에 비하면은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생명이 살아간다. 이거는 자동차 바깥에서 보듯이 객관적 시점에서의 어떤 통찰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세상에는 이제 6가지 시각기관과 6가지 시각대상이 있다 할 경우는요, 주관적 시점이에요. 다시 말해 운전석에 앉아가지고서 세상 바라보듯이 여러분도 전부 다 자기 인생의 운전석에 앉아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눈에 보이죠? 소리가 들리죠? 그다음에 의자에 앉은 느낌이 들죠? 이게 다 이제 안, 이, 비설, 신의 6 지각기관에 들어오는 색성, 향, 미촉법 6 그런 지각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말씀하세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고 오원설, 18개설 전문 용어인데 색, 수, 상, 행, 식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일체에 대해서. 근데 그것도 이제 색은 이 객관 대상, 식은 마음, 그다음에 수, 상, 행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작용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깊이의 관점에서 세상 만사를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의 시점도 뭐냐면 주관적 시점이에요. 핸들 잡고 바라보듯이. 그래서 이제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설법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게 다 끝장이 있습니다. 끝까지 다 얘기하십니다. 왜? 객관적 관점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객관적 관점에서는요, 세상 끝이 뭔지
그다음에 가장 미세한 소립자의 세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 아직도 몰라요. 물론 제임스 웹 망원경 발견돼 가지고서 지금 점점 넓어지고 있긴 있지만은요 아직도 몰라요. 앞으로 한 1000년 지나갖고 더 큰 망원경 개발되면은요 또 뭐가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객관은 무한합니다. 그러니까 객관에 대해서 이렇다고 얘기할 경우에 그건 나중에 시간만 지나면은요 문명이 발달하면은요 다 뒤집어 엎어집니다. 근데 거꾸로 운전자 관점 주관일 경우에는요 이걸 끝장내잖아요. 앞으로 1000년 지나도 똑같아요. 1000년 지나도 생명체가 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습니다. 또 머리 굴러가는 방식 다 똑같아요. 흑백 논리. 그래서 이제 이 주관을 끝장낼 경우에 세상이 다 끝이 납니다. 모든 객관은 주관각 파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그렇게 설법하실 때 그 시점을 이제 모든 가르침이 다 주관적 시점에서 펼쳐진 가르침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지각기관이 6개가 있고 지각 대상이 이제 형상, 소리, 냄새, 맛, 촉감, 생각, 뭐 한자로 이제 색, 성향, 미촉, 법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지각기관은 이제 눈, 귀, 코, 혀, 몸, 뇌라고 이제 써 있는데 이것은 이제 한자로 안, 이, 비설, 신의, 뭐 이비인후과 할 때 이제 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은 6가지 지각기관과 6가지 지각 대상을 이루어져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요, 여러분 객관과 주관이 지금 이제 말을 할 때는 뭐 관자가 붙었기 때문에 대등한 개념 같은데 실제 주관은 확실히 있는데요, 객관은요 원래 없던 겁니다. 객관 지금 우리가 객관이 있는 줄 알죠? 이게 다 허구예요. 그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아까 제가 운전자 관점으로 살아가자 비교하지 말자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방식이 어떤 명령도 아니고, 그렇죠? 뭘 추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 살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망상 피지 말고요. 그러니까 객관의 망상, 객관이 있다는, 남과 비교 가능한 세상이 있다는 그런 착각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살 경우에 그때 편안해집니다. 마음이 비교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 얘기를 드리는데, 왜 이제 객관이 없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그 학문은 그러니까 진화 생물학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저 주라기 공원 아마 영화 이제 몇 편 보셨을 겁니다. 네. 주라기 할 경우에 그게 지질 연대기 그러니까 시대를 얘기하는데 보통 주라기는 여러분 그 중생대예요. 중생대. 보통 여러분 공룡 영화 나올 때 그러니까 공룡과 인간이 싸우고 이런 장면들이 있는데 그건 다 허구입니다. 허구죠. 인간은 신생대고 공룡은 중생대이기 때문에 공룡과 인간이 공존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신생대 말기에 나타난 이제 그에게 출현한 돌연변이에 의해 가지고서 이제 그런 영장류에 속합니다. 근데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요. 여러분 생명의 그 역사를 보면은 이제 그걸 또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지층을 보면 알아요. 그 지층이 이제 뭐냐면은 땅에 퇴적물이 쌓여가지고 지층이 되는데 그 지진이든지 지각 변동이 일어나서 이게 뒤집어 엎어지면은요. 지층이 바깥에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절벽 같은데. 그러면은 이제 그 단면도가 나오고 마치 여러분 그 케이크처럼 케이크 자르면은 단면도에 버터 들어가고 이렇게 빵 들어가고 하잖아요. 그 식으로 층이 나오는데 제일 위는 신생대, 뭐 중생대, 고생대 이런 화석들이 보여요. 더 밑에는 더 옛날 시대. 왜? 그 여러 가지 퇴적물이 쌓이기 때문에 그 어느 지층에서부터는요 갑자기 생명체의 종류가 폭발을 합니다. 막 늘어납니다. 종류가요. 그 전 지층에서는요 그 생명체 종류가 기껏 해봤자 몇십 개 안 됐어요. 몇십 마리가. 그러니까 조금만 눈에 보이지 않는 현미경으로 보이는 이런 것들만 있었고요. 이랬는데 갑자기 폭발적으로 증가할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고생대 초기입니다. 생명체가 갑자기 늘어나기 때문에 딱 선을 그어가지고서 이때부터 고생대로 하자라고 물론 나중에 이름 붙였겠지만은요. 그때 고생대 초기를 보통 캠브리아기라고 부릅니다. 캠브리아기. 그래서 이제 생명체 수가 막 폭발하기 때문에 이때를 갖다가 이제 어떻게 또 부르냐 하면은 캠브리아기의 대폭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가 폭발했냐면 종의 폭발이에요. 종. 생물의 다양성, 그러니까 스페시스.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종들이 뭐 한꺼번에 현대에 있는 그런 종의 거의 뭐 대부분이 다 그때 다 생겼답니다. 근데 이제 보세요. 그럼 이 이유가 뭐냐고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는데 보니까 캠브리아기 초기에 이 생명체가 생기면서 그때 눈이 발생을 합니다. 눈이요. 그러니까 눈이 그 전까지는 없었습니다. 눈이요. 그 전까지는 그냥 동그란 무슨 아메바 아니면 여러분 집신벌레, 단세포 동물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눈이 없는 그냥 그런 생명체예요. 그런 것이 있다가 눈이 생기면서 갑자기 종의 폭발을 해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럴까요?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눈이 생기니까는 타자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객관세계. 근데 이제 여러분 이제 보세요.
이 눈이 생기기 전까지 나한테 눈이 없어요. 생명체인데 지구상에 아무도 없다가 생명체가 생겼는데 그게 우주에서 날라왔는지 지구에서 자연 발생했는지 그것도 지금 서로 이설이 분분합니다. 근데 이제 그때 눈이 없던 생명체가 타자의 존재를 알까요? 남의 존재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자기만 합니다. 맛있으면 먹고 저 아프면 도망가고 저 이렇게 삽니다. 일단 눈이 생기면서 보니까 유유상종이에요. 나와 똑같은 존재가 있구나 하면서 같이 끼리끼리 모입니다. 또 큰 놈이 오면은 이러면 도망갑니다. 작은 놈이 있으면 잡아먹습니다. 이게 야극강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적자 생존이 이러면서 종의 분화가 시작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때가 지금부터 5억 4천만 년 전의 캠브리아기입니다. 그때 눈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얘기한다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그 캠브리아기 이전까지 눈이 없던 생명체일 경우에는요. 객관이 없었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요. 우리가 객관이 있는 줄 알지만은요. 내가 볼 때 이게 다 나한테 비친 모습이에요. 주관이에요. 여러분 남과 대화할 때 어저께 먹었던 도넛가 맛있었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네. 어저께 좀 달지 않았어? 뭐 어떤 도넛은 좀 짭짤하지 않아? 너무 짜지 않아?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남이 먹었던 설탕 맛을 내가 한 번도 맛본 적이 없고 남이 맛본 소금맛 한 번도 맛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마침 맛본 거 있는 것처럼 서로 대화가 통합니다. 희한합니다. 여러분 내가 객관화될 때 어떻게 해요? 내 모습 얼굴 이렇게 비춰보는데 겨울에 비춰보면 객관적 내 모습인지 알지만은 이 가만히 보니까는 거울에 비치고 있을 때 실제 나는 어디 있어요? 거울 바깥에서 보고 있는 그 놈이에요. 그 거울에 비친 거는요, 내 모습 아니에요. 그때 그 순간에 내 모습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때 나는 어디 있어요? 거울 바깥에서 보는 그 놈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나는요 절대 객관화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누구든지 그래요. 모든 생명체, 인간만이 아니고 그 자동차에 핸들 잡고서 운전하듯이 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것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만이 진실이고. 근데 이제 마치 그게 아니고 우리가 몸 바깥에 나와가지고서 나를 바라보며 살듯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니까 이제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그 다음에 뭐 부자, 가난한 사람, 머리가 좋다, 나쁘다, 키가 크다, 작다 이런 식의 비교 속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그런 비교는 자동차를 바깥에서 봤을 때 큰 차, 작은 차가 있듯이 그런 식의 세계고요. 이제 내가 자동차 안에 들어갈 경우에 전혀 모든 게 다 절대적 체험이듯이 우리가 그 시점을 부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셨던 시점을 회복을 할 때 그때 모든 게 다 하나하나가 다 소중한 유일무이한 절대 체험으로 됩니다. 우리가 비교 때문에 불행해진다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게 어떤 명령이 아니고 제발 좀 우리 있는 그대로 살자. 그러니까 머리에 굴려갖고 있지도 않은 걸 망상 펴가지고서 나를 대상화해가지고서 남과 비교하는 이 세계 속에 들어가지 말자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또 나중에 여러분 죽을 때도요. 죽은 다음에 어디 멀리 떠나가는 게 아니고요. 이 주관 속에 나중에 죽음 다음에 내생으로 가는 구멍이 우리 주관 속에 있습니다. 주관 세계 속에. 다시 말해 핸들 잡고서 운전자 관점에 앉아있다가 죽는 겁니다. 세상 꺼져가면서 뭐 객관적으로 뭐 하늘 위로 올라갔다가 저 위로 올라가고 다 허구예요. 뭐 지옥과 다 허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시점을 갖고 살 경우에는요. 살아갈 때도 편안하지만은 나중에 죽을 때도 이제 우리가 잘 준비할 경우에 별로 두렵지 않고 오히려 편안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눈의 질을 말씀드리는데 그럼 눈이 왜 생겼냐 할 때 이제 보면은요, 여러분 모든 감각 기관은요 피부의 변형이에요. 피부 촉감, 촉감이 변해갖고 눈이 되고요, 촉감이 변해서 귀가 되고, 촉감이 코가 되고 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눈도 그러니까 모든 여러분 이제 말로는 우리가 그 뭐 피부, 그다음에 눈, 코, 이 혀 이렇게 나누지만은요. 실제 그 감각의 본질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경에 보면은 부처님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냐 하면은 부처님께서는 5억원을 호용하셨다. 5가지 지각기관을 서로 바꿔 쓰셨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별게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듣고, 귀로 보고, 코로 맛보고, 혀로다가 뭐 소리를 듣고 이런 뜻이에요. 5억을 바꿔 쓴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실제 그럴 수도 있지만은요. 우리도 지금 그러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은요, 눈이 피부에 어디가 망막이요. 그렇죠? 근데 굉장히 예민한 피부입니다. 우리 피부와 똑같아요. 근데 여기는 둔한 망막이에요. 우리 피부는요. 그렇죠? 이러니까 실제는 그 망막이다, 뭐 피부다, 귀의 고막이다 해서 지각기관 얘기하지만은 본질을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냥 피부가 변한 건데 정밀한가, 둔한가, 그 다음에 시간적 흐름을 포착하는 거 아닌가 이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피부가 변한 게 눈인데. 이 눈이 왜 생겼을까요? 빛을 감지하는 기관이에요, 일단은요. 왜 빛을 감지할까요? 빛을 감지할 경우에, 빛이 있을 경우에 어떻게 돼요? 화학 그 작용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훨씬 더 이 몸의 변화가 커지고 또 우월한 종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비타민 D 같은 경우에는 햇볕 안 쬐면은 결손되기 때문에 이제 항상 햇볕 쬐면서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햇볕 이제 일광욕도 하기도 하고 하는 이유가 빛이 우리한테 에너지를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화학적 합성 몸에서 일어나는 이제 그런 거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빛을 감지하는 기관이 이 피부인데 처음에 피부가 그 돌연변이에 의해서 피부도 여러분 주름이 많은 사람, 주름이 적은 사람이 있듯이 이 피부가 이제 이렇게 오목해지면은요 빛이 훨씬 더 많이 들어옵니다. 같은 면적에. 왜? 오목하기 때문에 여기 튀어나간 빛이 어떻게 돼요? 몇 번 부닥친 다음 튀어나가요. 그래서 보통 평면일 경우에는 빛이 들어왔다가 그냥 튀어나가는데 오목해지면은요 들어왔다가 옆으로 튀었다가 이제 올라가니까 그 같은 면적에서 더 많은 빛을 흡수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놈들이 훨씬 더 빛을 금방 감지해가지고서 강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승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만 얘기하면은 주관은 객관에 선행한다. 객관보다 주관이 앞이에요. 또 순수 주관은 있어도 순수 객관은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있는 그대로 살려면은요 주관적 시점에 살아가는 겁니다. 주관적 시점에서 이럴 경우에 편안합니다. 어떤 것도 비교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게 가능할까?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있어요. 있어요? 스님들입니다. 불교 초기에는 삭발만 한 게 아니고 옷을 입는데 옷도 그 좋은 언급이 아니에요. 시체 쌌던 분소위. 그러니까 묘지에서 시체 쌌다가 버리고서 다 이제 태우잖아요. 네. 헝겊이 남아요. 네. 그게 스님 거예요. 그 빨아다가는 이렇게 해서 가리기만 합니다. 근데 요즘 화장 많이 하니까 그 옷 구하기도 힘들잖아요. 요새는 이제 지금 시대와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 당시에.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실제 그걸 겉모습을 흉내내는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정신을 갖다가 가장 가난하게 살고 그다음에 가장 이제 외모든지 비교든지 이 세계에서 완벽하게 떠나는 이제 그런 마음인데 그 실제 불교 출가할 때 그렇잖아요. 그런 비교의 세계에서 떠나기 때문에 뭐 돈을 벌려고 출가하고 명예 날리려고 출가하고 이거 아닙니다. 오직 구도심에 출가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삶이 가능하다 하고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분소위 약간 시체에 쌌던 옷을 그렇게 입는 정신 가장 이제 검소하고 가장 가난하고 항상 남에게 이제 하심 나를 낮추고 하는 그게 출가 구도의 정신이고 스님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삭발하면서부터 그 세계에 들어가요. 왜 그럴까요? 이 폭력과 이익의 세계에는 관여 안 한다는 얘기예요. 난 오로지 정신적인 것만 추구하기 때문에 나 손대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너랑 경쟁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경쟁의 세계에서는 모든 걸 갖다가 다 버리신 분들 이런 분들입니다. 하루에도 한 끼만 딱 드십니다. 이러니까 이제 경쟁의 세계 속에서 욕심과 분노와 갖고 싸우고 더 많이 가지는 사람들이 손대지 않습니다. 이게 종교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승가 법하고 사회법은 전혀 다르게 그렇게 운영이 됐습니다. 어쨌든 이제 여러분 이 객관 세계의 비교의 세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그런 마음이 가능하구나라고 인간인 이상은 또 우리가 언젠가 죽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순간이 이게 보통 순간 아니에요. 나만 죽고 남들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죽는 순간이 온 우주가 폭발하는 순간입니다. 뭐 안드로메다짜리 북극성짜리 다 탁 폭발합니다. 그렇죠? 이게 답이에요. 그게 앞으로 몇십 년 있다가 틀림없이 오는데 그거 생각 안 하고 다 삽니다. 근데 그게 이제 출가 동기예요. 그거 생각하면은요, 세상에서 살면서 돈 벌고 명예 다 소용없습니다. 누구한테 나와서 저같이 막 얘기하는 거 명예, 이것도 명예예요. 이것도 소용없어요. 그냥 오로지 그거 내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세상에 우주가 폭발할 텐데 나와 함께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의문 갖고서는 주행하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은 이게 처음에 출가할 때부터 발심할 때부터 객관 세계, 비교의 세계에서 딱 떠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런 식의 삶, 이제 그런 그 스님까지 되지 못하지만은요, 누구든지 자기든지 자기 가정이든지 얘가 그냥 단란하고 행복하고 가난하지만은 행복하고 할 경우에 전혀 남 부러워하지 않는 이제 이런 마음 자세가 퍼질 경우에 그때 많은 사람이 보다 이제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는 이유는 이게 진실이기 때문에 오직 주관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객관은 다 허구기 때문에 내 머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게 가능하고 또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운전자 관점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뭐 너무나 불행하죠. 여러분 뭐 다 아시지만은요. 자살률도 세계 최고예요. 여러분 오른쪽에 빨간 색깔로 쭉 올라간 게 한국 자살률인데 2위하고 상대가 안 돼요. 2021년 26.9명, 10만 명당 2위가 18.5명, 월등한 금메달입니다. 월등한. 와, 근데 이게 2003년 이후기 때문에 근 20년간을 갖다가 계속 전 세계 1위 했다는 얘기예요. 목숨 끊는 사람이. 왜 그럴까요? 살기 힘들기 때문이에요. 국민소득 3만 불이고 먹고 사는 거 다
또 그다음에 날씨 좀 더우면 어떻게 해요? 더우면 집에 에어컨이 없으면은요 그냥 인천공항이든지 은행 들어가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 아실 거 없다는 얘기예요. 그거 누가 막지도 않습니다. 다 또 그러면 또 이제 배려해드리거든요 노인분들을. 다 착한 민족입니다 우리 민족이. 그러니까 실제는 예, 절대적 빈곤은 벗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자살을 많이 하는가? 아, 뭐가 잘못됐구나 하고 알 수 있습니다. 출생률도 세계 최저예요. 0.7명 정도 예, 된다. 최근에 뭐 급격하게 또 떨어집니다. 네. 왜 그럴까요? 살기 힘드니까는 돌아가는 분이 많았고 목숨 끊어가지고서 또 뭘까요? 인간을 태어나게 해서 애기 낳아가지고 살아가게 하려니까는 아 이건 아니에요. 그럴 거 아니에요. 학원 보내죠. 그다음에 뭐 집이 있어야지 집 사야죠. 그다음에 할부금 받 아이고 자동차 있어야죠. 아이고 아예 애기 낳지 말자 딱 결심합니다. 아, 저는 그것도 모르고 셋을 낳았어요. 이 박수칠일입니다. 박수 쳐야 되는데. 요거 강의 듣고 아, 살기 나오면요. 너무 힘듭니다, 지금. 셋 낳은 게 너무나 잘하신 겁니다. 이제 두고 보세요. 저는 애가 둘이 있는데 지금 후회하는 게 더 나을 걸 이게 후회합니다. 그때 아들 딸 구별 말고 둘 만나 살기 시작한 고등학교 때부터가 표예요. 그게 다 배겨가지고서 셋 낳으면 큰일 날 줄 알았습니다. 아 속았구나 이래 됐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표가 계속 변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되니까는 아이고 애기 많이 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왜 우리가 이렇게 됐냐 할 때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그 말을 많이 합니다. 이유에 대해서. 근데 전 제일 큰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또 대책도 마련할 때 그 무슨 뭐 출산 장려금을 준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물질적인 외부적인 그런 대책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요. 누구든지 국민 마음속에서 우리 국민들 그러니까 비교하는 마음을 갖다 점점 잦아들게 할 때 그러니까 내가 주인공이고 우리 가족이 이 세상의 주인공이다. 주인 가족이다라는 그러니까 남과 비교해서 우리 가족이 엑스트라하고 나는 엑스트라하고 주인공은 저기 있고 돈 많고 그다음에 뭐 잘 나가고 잘생기고 예쁘고 뭐 키가 크고 이게 주인공이 아니고 누구나 내가 주인공이다. 마치 핸들 잡고서 운전자 관점에 앉아 있듯이 이런 마음이 누구든지 들 때 근데 이 마음을 주입하는 게 아니고 원래 그렇거든요. 누구든지 원래 그렇게 삽니다. 밥 먹고 저녁 때 식구들 단란하게 둘러앉아갖고서 저녁 밥 먹을 때 남은 뭐 먹을까? 남들은 이거 말고 뭘 먹을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냥 된장찌개 하나 맛있어갖고 엄마 참 잘 끓여서 이러고 먹거든요. 이게 비교하지 않는 삶이에요. 이럴 경우에 이제 누구나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게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사회 제도적, 금전적 지원 이런 거는 2차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불교학을 연구했기 때문에 약간 제가 연구한 이제 그런 관점에서 그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우리도 뭐 당연히 고민해야죠. 하다 보니까 약간 지금 비교가 극심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되지 않았나라고 이제 답을 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그 네모가 있는데 그러니까 방을 위에서 본 모습이에요. 네. 왼쪽 방에 비하면 크죠. 네. 그러니까 오른쪽 방에 비하면 작죠. 네. 근데 이 가운데 방이 큰가 작은가요 원래? 와, 다 못하죠. 잘 모르겠어요.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뭘 비교해 따라갖고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돈 많으면 좋을 것 같으죠? 한 100억? 한 200억?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쯤 있으면 좋을까요? 한 100억 생기죠? 또 위에 또 보입니다, 나중에. 맞아요. 100억 생기면 그때 한 6개월 좋다가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다음에 그냥 그런 줄 알고 약간 여러분 모든 행복, 락은요 그 시간 지나면은 덤덤해지다가 나중에 고통으로 변합니다. 아주 명심하세요. 그게 일체 계고예요. 예를 들면은요 여러분 밤에 잘 때 가장 편한 자세로 누워서 자는데 한 30분 지나면 어떻게 돼요? 안락함이 몸에 배겨갖고 쑤시죠? 그럼 엎치락 하잖아요. 또 30분 지나면 또 뒤치락합니다. 왜 그럴까요? 락이 고루 변하기 때문에 그 도망치는 겁니다. 와, 정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하여간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내가 행복하려니 하고 목적 잡지 말라는 얘기예요. 상대적 행복의 세계는요 반드시 봉변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 행복을 추구하지 않는 세계, 다시 말해 자동차를 바깥에서 보는 시점을 갖지 않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갖고 있어야지만이 항상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살면서 네.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뭐 회사에서 네. 뭔가 비교를 해야지 또 성과도 잘 나오고 만약에 맞습니다. 비교가 없다면 다들 일을 열심히 안 할 것 같고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아시안 게임도 끝났지만 뭐 어떻게 해서든 금메달을 그렇죠. 따려고 하고 이기기 위해서 네, 맞는 만약에 말씀이고요. 금운동이 없다면은 그런 대회를 할 필요도 없겠죠. 예, 그렇죠. 네네. 그 제가 이제 이 비교의 세계 이 일이는 거는 이제 벗어나는 얘기는요. 우리가 너무나 극심하게 비교만 하고 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 비교하지 않는 삶을 제시한 거고요. 네. 또 비교하는 세계가 없어지잖아요. 예. 그럼 가난해서 굶어 죽습니다. 건전한 비교는 욕심이 없어지기 때문에. 좋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더 나눈다면은 여러분 선과 악이 있죠. 네. 근데 악이 나쁜 게 아니에요. 악이 나를 갖다 먹고 살게 해요. 그러니까 탐욕, 욕심, 그렇죠.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 집을 해칠 때 분노해야지 우리 집이 살아남죠. 네.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재벌의 그런 욕망이 있어야지만 재벌이 돈 벌겠다는 이래야지만 국부가 늘어납니다. 그거 외적이 침입하죠. 그러니까 군대가 무찔러야지 돼요. 이거 분노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악이 물론 법에 걸리는 악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악의 본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론만 얘기하면은요, 악은 나를 생존하게 하고 선은 선이 필요합니다. 인간 사이기 때문에 선은 우리를 공존하게 합니다. 악만 있으면은 밀림이에요. 약육강식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악의 세계는 비교의 세계예요. 그게 나쁜 의미가 아니고 그러니까 돈 버는 세계든지 그 다음에 경쟁하는 세계든지 이런 거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실제는 악을 추구하는 겁니다. 남과 더 잘나기 위해서 이럴 경우에는 이제 그 서로 비교하고 해야지만 올라가는데 그거 말고요. 그러니까 남과 함께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내가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요. 그런 비교의 세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다시 말해 선의 세계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선과 악이 공존해야 되겠네요. 이건 그래서 이제 선과 악을 잘 쓸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때 악이라는 얘기가 절대 법규를 위반한다는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생존하는 건 악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과 악도 우리가 그냥 피상적으로 볼 게 아니고 이게 어떻게 생명의 세계에서 작동하는지 이걸 명확히 알고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끝으로 결론 하나 이제 내렸는데 여러분 팔불출이 뭔지 아시죠? 네. 아내 자랑하는 사람 아닙니까? 네? 아내 자랑하고. 아내 자랑, 뭐 자식 자랑. 자식 자랑. 어쨌든 팔불출하면은 일단 나오는 게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네. 근데 이제 원래 뜻이 뭐냐 하면은 원래 우리가 팔불출할 때 누가 자기 자랑하죠? 그럼 에이 팔불출 같으니. 누가 돈 자랑하죠? 에이 팔불출. 우리 애가 유학 갔는데 이러면서 하버드가 이러면 팔불출 이렇게 합니다. 네. 그런 쪽으로 많이 쓰이더라고요. 어릴 때 이제 그런 어떤 도덕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요 다 팔불출이에요. 그냥 그 인스타그램에다가 먹었던 음식들 쫙 올리려고 그러고 자기 내 먹은 팔불출이죠. 음식.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게 지금 우리 사회의 불행의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자기 자랑, 배우자 자랑, 자식 자랑, 학벌 자랑, 가문 자랑, 재산 자랑, 형제 자랑, 친구 자랑. 이거 살 때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는 얘기하죠. 네. 그러니까 배 아픈 게 내가 인격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물론 인격자가 되면은 사촌이 땅을 사도 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좋아해야 되는데 그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픈 게 사람의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불행의 원청도 가까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빌 게이츠가 땅을 사면 배 아파요? 아니요. 안 아파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픕니다. 그러니까 친한 사람일수록 내가 뭘 잘 됐을 때, 뭐가 좋은 게 있을 때 그걸 막 드러내고 자랑하면 안 돼요. 누가 그걸 드러내줘도요, 자꾸 숨기고 낮추고 어쩌다 됐다든지 이렇게 됩니다. 이게 원래 도덕 예의 범절이에요. 근데 지금 사회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사회의 방향을 이렇게 팔불출을 부끄러워 할 줄 아는 그런 방향으로다가 우리가 전환시킬 때 서서히 좀 행복해지고 평화롭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도엽 씨는 그 항상 자기 주식 계좌 자랑을 하거든요. 근데 별로 안 부러운 게 다 마이너스더라고요. 계좌를 보여주는데 그거는 인격자입니다. 이렇게 이제 마이너스 보여주는 인격자입니다. 저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희망을 찾습니다. 맞습니다. 남의 행복을 주기 위해서. 제 계좌 보시면 아마 교수님 강의 하나 쉬어도 될 거예요. 주식해야 되겠다 생각 드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 간단히 내리면은요, 뭐 운전자 관점으로 살아가자. 처음에 말씀드렸던 누구든 주인공이고 세상의 중심이고 남과 비교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다 약간 절대 남이 먹은 설탕만 내가 한 번도 맛본 적이 없고 모든 게 나의 체험일 뿐이기 때문에 마치 꿈속에 들어가듯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살아갈 때 그때 위에 뭐든 학벌이든 뭐 돈이든 명예든 내가 세 끼밥만 먹고 비 피할 수 있고 추위도 피할 수 있으면은 세상 부러울 게 없다라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나뿐만이 아니고 우리 가정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부처님의 가르침에 근거해가지고 시점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세상을 보셨던 관점에 근거해서 우리 사회의 이런 힘든 어떤 면을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해봤습니다. 이상 강의 마치겠습니다. 네. 착하게 살면 손해 본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근데 거꾸로 제가 한번 그 물음표를 붙여봤습니다. 그러니까 착하게 살면 손해 볼까? 회사에서는 그런 말은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면 일을 못할 때 그런 말을 많이 써요. 얘가 착하긴 한데 말이야. 그렇지. 착하긴 한데. 짐승의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그런 놈이 누굴까요? 그 가장 악을 마음껏 발휘하는 놈. 극악무도한 그런 얘가 이제 라이온킹이 됩니다. 다른 생명체한테 잡아먹히지 않고 최고의 고등 문명을 이루고